네, 진투방 그 11번째 11회차 방송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내용 하기에 앞서서 예,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낭화라는 분께서 예, 낭화님이 어우 전 깜짝 놀랐는데 별풍선을 이렇게 쏴주셨어요. 얼마나 쌌어요? 예? 쌌어요? 아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감사합니다. 얼마 쌌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구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어쨌든 그 낭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스카이8777님 아이디가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도 별풍선을 쏴주셨더라고요. 시간이 좀 꽤 됐는데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경제부흥님도 별풍선을 쏴주셨어요. 근데 저 애청자죠. 네. 아세요? 애청자. 그럼 내 입장이 뭐가 돼? 하시는 네? 하세요. 같이 하는 내 입장이 뭐가 돼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혼자 알고 있었다고 오늘 그러면 제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많이 송곳이 많이 쏟아나 계신 것 같으세요? 장애한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네. 별로 건드릴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그 스카이8777님하고 경제부흥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저희 진투방이 될 거고요. 많이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니까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제가 다 구부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요거는 꼭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인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루한 걸 진짜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서로 잘 지내셨죠? 그런 것도 하지 마요. 그냥 다 집어치워. 무슨 서로는 안 보인 사람 그런 게 뭐. 제 코너니까요. 이분들은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첫 번째 코너 본론. 빨리빨리. 그리고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주세요. 어이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업종을 제가 항상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가 급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업종을 제가 이제 40여 가지 업종을 준비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 준비했는지,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한 8개 정도의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32개 업종이 남았습니다. 일단 증권, 보험, 은행, 카드, 할부리스 5개죠. 그리고 전력, 도시가스, 전선, 건선 플레트 4개입니다.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제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기기, 유무선 통신업종,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 기계, 엄청 많네. 정유에너지,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화학, 호텔, 항공운송, 해상운송, 조선업종, 음식료, 주류, 의류, 유통, 제약, 화장품, 방송, SI, 게임, 여행, 교육, 광고. 총 40가지입니다. 이 중에 제가 19가지는 했고요. 이제 41가지가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로 진행을 계속 할 거고 알고 계시라고 일단 이 41가지 업종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저 또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종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31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도 옆에 계시는 분이 매일 브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좀 또 한 번 브록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오늘 업종 안 해요? 네, 오늘 업종을 좀 안 하려고. 왜냐면은 조금 준비를 안 했구나.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준비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농담이야.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브록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렵죠? 그거 어렵다는. 네, 재무제표. 그건 어려운데. 어렵다.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저도 머리 아픕니다. 재무제표가 뭐야? 재무제표 그냥 저 있죠? 그거 가계부
쉽게 가계부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쓰는 가계부, 회사가 쓰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기업도 사람이 하고요. 뭐 주식도 사람이 하고, 정치도 사람이 하고, 국가도 사람이 운영합니다. 가계부도 사람이 쓰잖아요. 회계는, 유식한 말로 회계라고 그러죠. 회계는 사람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우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도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주식 그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보더라도 프레임, 뼈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재무제표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단기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더라도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뼈대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기 쉽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제가 종목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추천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기본은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셨거나 종목을 쳤다, 신문을 보시다거나, 방송을 보셨을 때, 찾으신 다음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왜요? 아니 왜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현금으로 풀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는데, 그냥 제가 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일단은. 나중에 자세하게 더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만 하셔도 한 달 이내 미만은 큰 무리 투자가 없으실 테니까 보시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요, 매출액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뭡니까? 제가 항상 업종 설명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회사의 매출 구조가 뭐냐고 항상 말씀드리죠. 매출액을 보셔야 돼요. 매출액. 두 번째, 매출 총이익. 세 번째, 영업이익. 네 번째, 경사이익. 다섯 번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여섯 번째, 당기 순이익.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매출액은 기업의 매출이고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원가를 뺀 거. 원가를 빼고 남은 거가 매출 총이익. 거기에 판매비하고 관리비 뺀 거. 직원들 임금이나 뭐 마케팅 비용이나 회사 설비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 관리 비용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본업에 충실했을 때 보통 기업이 돈을 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많이 공시해서 많이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출액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고요. 영업 외적인 거예요. 본업 이외에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것을 이제 경상이익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도 본업 이외에 다른 건물도 사고 취득 차익도 누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금융자산도 사고 펀드도 하고 어떤 다른 수익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합친 걸 경상이익.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특별하게 보험금을 받아서 화재가 나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이익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납니다. 이런 금액을 합친 거를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원치 않으시면 안 하고. 한참 설명하시는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미안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코롱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인데, 그 듀폼사한테 그 소송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패소 판결이 났어. 네. 그럼 물어줘야 되잖아, 손해배상액을. 그렇죠. 그래서 뭐 1조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그렇죠. 물론 뭐, 패소 판결은 안 났지만, 만약에 네. 뭔가 그런 식으로 기업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뭐 5천억이 됐건 1조가 됐건 뭐 이렇게 나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물어줘라 하고. 그럼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 명령인데. 그렇죠. 그럼 그거는 재무제표상 어느 항목으로 잡혀요? 그렇게 해서 물어준 돈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이익 아니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잡히겠죠. 영업의 수익으로? 예, 영업의 영업 비용.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 아니면 특별 수익이나 특별 비용으로 잡히겠죠. 비용으로 잡히겠죠. 확실합니까? 예. 그것 중에 좀, 표정이 별로 자신 없어. 그거 외에는 없죠. 본업 위에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송.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그런 부분은 비용으로 잡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업 이외에 비용,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특별이익에서 세금을 뺀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시를 뜨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항상 공시하거나 뉴스 발표할 때, 실적 발표할 때 지금 실적 시즌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월 15일이면 마지막인데 장이 8월 15일날 쉬고 8월 14일날 쉬니까 내일이 마지막이 있네요. 내일까지 실적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어쨌든 실적 시즌 발표할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대비, 보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근거치가 나온다. 커졌냐? 작아졌냐?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익계산서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회사에서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나는 거를 계산해 놓은 거야. 그게 손익계산서입니다. 하여튼 말도 어렵게 써놨어. 어쨌든 거기다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커졌냐? 전년 동기보다 작아졌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느냐?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느냐?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느냐?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느냐?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느냐?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드느냐?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럼 대차대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차대표는 많이 보셔야 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 게 있어요. 일단 안정성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이 있고요. 자본 항목이 있고 부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과 차변으로 나눠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는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이 있고요. 부채 중에는 유동 부채와 고정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란에는 납입 자본금, 주식 발행한 총액, 주식을 발행한 거, 액면가 곱하기 주식 발행 총수가 납입 자본금입니다. 거기에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자본 잉여금, 이꼬르 자본 총계입니다. 이해 쉽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본은 납입총액, 납입자본금 총액, 납입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친 것이 자본총계,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체크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지, 유동자산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몇 프로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왜 봐야 되냐? 회사가 유동성 위기, 현금이 없어갖고 돈 낼 경우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의 비중이 몇 프로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왜냐? 회사가 재고가 계속 쌓여 물건이 많이 쌓이면서 영업이 본업이 안 된다는 이유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적인 경우에 영업이 본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갖다 놨어.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건 일단은 좋지 않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또한 유동자산 중에서 매출 채권 비용이 몇 프로나 되는지. 왜냐? 외상이에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어려워 말이. 매출 채권. 매출 난 건데 채권을 끊어갖고 준 거야. 뭐예요? 그냥 외상이라고요. 외상을 종이 하나 써가지고 외상을 끊어준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했어. 외상으로 받은 거고. 그게 매출 채권. 근데 자꾸 잘못하다가 걔네 회사가 부도가 났네? 뛰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돌아가지 않겠죠? 위험한 겁니다. 그 비중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란이 있습니다. 차입해 오잖아요. 은행에서건 어디서건 이 차입금이 몇 프로나 되는지 유동 부채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왜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재무제표 대체대표를 보실 때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안정성만, 대체대표는 안정성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를 보통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그 분자식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분모에다가 유동 부채, 분자에다가 유동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현금화, 그러니까 바로 말이 좀 어렵겠네요. 유동,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를 유동이라고 그래요. 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 유동 자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를 유동 자산, 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1년 이상은 고정 자산, 고정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시면 돌려서 보세요. 네, 그래서 유동 비율, 그 다음에 현금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당자 비율, 그 다음에 유동 부채율을 보시면 돼요. 5가지. 이게 안정성에 관련된 건데, 그 보면 HTS 상이나 지금 모바일로도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유동 비율, 얼마만큼 현금을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자산을 얼마나, 그러니까 회사가 들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빚을 빨리 갚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현금 비율, 얼마나 많이 현금을 갖고 있는지 부채에 대비해서 현금이 있어 그럼 갚을 거 아닙니까? 당자 비율, 유동 비율보다 조금 센 게 당자 비율이에요. 뭐냐? 당좌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3개월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바로. 그래서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게 당자 비율이에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부채분의 당자 자산. 이게 당자 비율이에요. 이 5가지를 보기 위해서 대체대표를 보시는 건데요. 또 보시면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지,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지 이걸 보셔야 돼요. 회사가 부채 비율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부채 비율이 뭡니까?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돌려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분입니다. 부채 비율. 자본보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빚에 허덕이면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대체대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 자산 중에는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요것만 보세요, 일단. 그러면서 투자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대신 단기로. 장기 투자. 옆에 계신 분처럼 아주 저 멀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고요. 일단 저는 단기에, 그리고 중기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는요, 사람들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라고 그랬잖아요.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사람한테 피가 없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회사도 돈이 안 돌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셔야 되는 건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현금 흐름표는요. 걔네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요, 딱 3가지만 보세요. 그 밑에는 다시 보지 마세요. 투자 활동이 있고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세 번째,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해서 아까 영업이익 말씀드렸죠? 영업 활동을 해서 얼마나 많은 현금이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표를 그린 이유가. 현금 흐름표에서 플러스가 많이 나야 돼요. 이게 비중이 50, 60, 70, 80까지 돼야 돼요. 두 번째, 투자 활동. 말씀드렸죠, 아까?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회사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계속 할수록 좋아요. 설비도 사고, 뭐 특허도 내고, 연구 인력도 뽑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좋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재무활동. 밖에서 돈을 땡겨온다고요. 이게 재무활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좋아요. 밖에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이제, 바깥에 돈을 갚는다. 이게 마이너스고요. 돈을 땡겨온다 안으로 빌려서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제일 좋아요. 근데 물론 100% 이렇게 되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하다 보면 영업활동이 조금 줄어들고 뭐 투자활동도 좀 줄어들고 재무활동 플러스 날 수도 있어요. 이걸 100% 만족시키는 회사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회사고 알고 계시라고. 경제활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에만 의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서만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혼돈이에요, 혼돈. 단지 이 하나의 그 일이 발생했었을 때 그 다섯 여섯 가지의 이유가 모여가지고 그 이유들이 이렇게 어떤 이유가 더 세고 어떤 이유가 더 안 좋고 하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급에 반영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추천을 가장 좋아하시니까 네. 일단 이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이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는 제가 정말 간략하게 진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아시라고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익성도 보셔야 됩니다. 당장 그 재무비율이라고 나와요 여기 HTS 모바일로 보시거나 그 HTS를 보시면은요 거기 당자별, 재무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투자지표, 컨센서스, 뭐, 그리고 뭐, 쭉 나오거든요? 재무제표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재무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에는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입니다. 얼마나 남게 팔았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계속 늘어나나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나 본업에서 얼마나 많고 팔았나 그러니까 다 꼬라박고 팔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하는데 다 할인해주고 판 거야. 회사에 남는 게 없어. 이게 영업이익률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요. 원가가 너무 센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순이익률 계속 늘어나느냐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느냐 순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느냐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느냐 이게 수익성입니다. 그다음에 ROE 자기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자본 총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왔나 이것도 늘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10%가 보통 세타긴 한데 기준이긴 한데 계속 늘어나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ROA라는 게 있어요. 다들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 자산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된다.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것도 계속 늘어나야 좋겠죠. 이런 거를 100% 만족시키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라고요. 참고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라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핸드폰에 보시면은요. 저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바일로도 주식 다 투자하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도 주식 사고 팔아요. 굳이 PC 없어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잘 활용하시라고 저도 알려드리는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기업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 정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란이 있거든요. 그 기업 정보를 지금 제 핸드폰에 업데이트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 정보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회사의 기본 정보가 나와요. 시가총액 이게 얼마인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본금도 중요한데요. 회사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두 번째 자산 총계가 얼마인가. 세 번째 자본 총계가 얼마인가. 네 번째 상장 주식수가 얼마인가. 다섯 번째 유통 주식수가 얼마인가. 여섯 번째 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퍼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이에요.
그거를 주식수로 나눈 거거든요. 각각 얼마나 많이 버나, 주가가 많이 버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비싼가 싼가, 밸류 싼가 비싼가 이거고요. PBR 이건 자산,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비싼가 싼가,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이 뭐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라 하면 자본이라고 보면 돼요. 자본. 말씀드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예, 이게 순자산입니다. 회사에. 그게 자본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본이 주가 대비 얼마나 싼가 비싼가. 이게 PBR.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8번째. 9번째 5% 이상 주주 현황. 10번째 자본금 변동사항.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PER은 주가가 싼가 비싼가. 버는 거에 비해서 자산에 대비해서. 유통주식수는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일반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라고요. 1600만 주에서 2000만 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아니고 총주식수. 총주식수가 보통 1000만 주에서 한 2500만 주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 돼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 주가가 가장 폭등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주식수는 그 총주식수 중에서 최대 주주가 40, 30, 50. 요 왔다 갔다 거리고 나머지 유통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주식수가 많아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9번째 5% 이상 주주 현황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들어온 펀드나 자산운용사가 누군지, 얘네가 언제 털고 나가는지, 또 얘네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적대적 M&A 이슈를 보고 들어왔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5% 이상 지분 현황을 보시라는 거고요. 10번째, 자본금 변동사항에 보시면 자본금 변동사항. 말 어렵잖아요. 자본금란에요. CB,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법 사채, 전환사채. 나중에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환사채.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 이거를 CB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채권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유상증자할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BW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CB나 BW가 얘네가 행사 기간이 있어요. 그 행사 기간에 포함이 되면 물량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수가 총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 기간을 확인하시라고요. 그 기간이 보통 1년 발행하고 1년 뒤에 나오는데 2년 뒤에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지는지 그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 해당에서 하나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 저 또한 안 합니다. 이 근거에서 15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되시더라도 포함되시면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대출 원리금 연체 발생.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는데 말 다 한 거죠. 두 번째, 자본 총계의 2.5% 이상 횡령 또는 배임 발생. 횡령했대요, 누가? 자본 총계 2.5% 이상. 질문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가 사기죄로다가 형사 입건됐어. 사기죄로요. 형사 입건이 돼버렸네? 대표이사가? 일단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악재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혹시 전화하면 설명해 주시면 네? 설명해 주시면 아시는 데서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대표이사가 형사입건 소송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큰 악재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회사가 휘청되죠. 그렇죠, 악재죠. 회사 호재라고 볼수 예. 없지. 그래서 일단은 횡령 또는 배임이 발생했나 보시고요. 코스피 2.5%, 코스닥 5%입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이상 영업이익 적자. 3년 내내 2015년도, 2014년도, 2014년도 3년 내내 영업이익 적자래요. 연간 실적이. 회사가 돈 못 번다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공시가 사기야. 안 맞아. 어떻게 회사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5번째, 감사 의견 거절 한정.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거절이나 한정을 잘 안 때리거든요. 걔네만의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랑. 근데 걔네가 거절이나 한정을 때렸다. 도저히 회사 불가능한 거야, 내가 봤을 때. 6번째, 자본 잠식률 50%. 아까 제가 납입 자본 설명드렸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 발행 총수. 네. 이게 자본금입니다. 납입 자본금. 이거는 회사가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보증금이라 보시면 돼요. 이 보증금 건드린 거야. 근데 그게 보증까지 건드렸는데 그걸 50%까지 건드렸네? 4천만 원의 보증금인데 2천만 원 까먹은 거야. 2천만 원까지 땡겨가지고 써가지고 회사가. 상장 폐지 실질 상태입니다. 그 돈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왜냐? 이익 잉여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도 있고 대출도 땡겨오니까 얼마든지 주식도 발행하고 하는데 그거 발행하다 다 안 되고 해서 업도 발행하고 안 되고 한다고 해서 자본까지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볼장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최근 3개년 연속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인데 영업이익 적자랑 비슷한 말입니다. 회사가 계속 3년 동안 계속 까먹겠다는 거예요. 돈을. 같은 말이고요. 8번째, 손상 차손 비율 50% 이상 발생.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채권 같은 거. 회사가 들고 있는 채권인데 그게 띄었어. 50%를. 외상인데 띄었다고요. 50% 가까이 띄었어.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런 거 보셔야 되고요. 9번째, 매출액 코스닥 30억 미만, 코스피 50억 미만. 노 상장 폐지 실질 심상이 됩니다. 10번째, 자본 총계가 50억 미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죠. 똑같은 말입니다. 11번째, 발행 주식 총수가 5만 주 미만. 이것도 네, 당연히 그렇겠죠. 12번째, 허위 공시. 13번째, 분식회계. 회계 사기쳤다고요. 14번째, 주식 분포용고 충족하는가.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율이 90%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상장을 시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상장시켰어요? 지가 다 들고 있을 건데. 15번째,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소송사건에 휘말렸던가, 담보 제공을 했던거나, 지급채무 보조 현황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생략을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재무제표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0가지. 꼭 보실 때 10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장이 너무 힘들어요. 중국도 오늘도 위안화 절하폭을 연이틀 내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무제표에 설명을 드렸는데 증시가 너무 힘들죠? 당분간 계속 힘드실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 물량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증시도 거품이 많이 껴있고요. 원래 가치보다 굉장히 힘든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아모텍 KG이니시스이거든요. 내수니까 물론 KG이니시스는 내수니까요. 괜찮은데 아모텍은 수출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월, 9월, 10월 이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심하실 것 같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죠. 방송 많이 만드셔도 증시 시장 탓하면 안 되잖아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싶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드려도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도 제가 오늘 솔직히 준비를 했거든요. 라온 시큐어도 있고 코나아이도 있고 다 핀테크 관련된 산업입니다. 네. 근데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현금 만약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8월 달, 9월 달까지는요.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싶으시면 찔끔 비중 10% 정도만 하셔가지고요. 5%, 10%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냥 정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제가 23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네? 그거
아니면 서태지와 아이들 뭐 어부지리 이런 걸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위안화가 절하폭이 됐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죠. 그러면은 자동차 수출주가 올라가겠죠. OEM 의류 OEM주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긴 하더라도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찍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찍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현금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요,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현금을 좀 보유량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증시가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잡으면 되니까 싼 가격에.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추천 업종 저 맨날 추천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드렸죠? 라온시큐요, 코나아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훌륭하신 분이 신문 털어주시잖아요. 경제를 털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문을 털어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털어주시는 거라고요. 요즘은 안 털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부터 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혼자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떠한 방법도 예, 유가 금리 환율 다 아시잖아요. 요즘. 근데 어쨌든간 지금 정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종목도 지금은 장이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 단타 하루 이틀 이거 찔끔 보시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천은 뭐 지금도 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번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떻게 다음 거만 나는데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고 아니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아니라 업종을 항상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됐어요. 네? 업종을 제가 끝내고 다음번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다 진행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빨리 찢어져. 혼자 하세요. 혼자 잘하시던가 뭐. 자, 두 번째 번호가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